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서 딱히 어릴 때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네요. 활동적이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여느 평범한 사내 아이들처럼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를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는 축구에 미쳐서 쉬는 시간마다 공을 차고 점심시간마다 밖에 햇빛이 아무리 쨍쨍해도 온 몸에 땀을 흘리며 경기했어요. 활동적인 성격 덕분인지 친구들과도 두루두루 잘 어울리고 많은 아이와 친하게 지냈죠. 생각해보니 생활 기록부에 그런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학우들과 친하게 지내며 사교성이 밝고 착하고 다정함. 그때는 그게 자랑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다정하다는 것이 꽤 큰 자랑이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냥 쓸 말이 너무 없는 아이들에게 쓰는 말인 줄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사회에 나와보니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도,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어른이 되니 이상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어려운 점은 바로 다정함이었어요. 언제나 착하고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배웠던 것 같은데 사회에 나오니 남을 생각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호구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 더더욱 다정해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다정을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내가 누군가에게 다정한 것도 힘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용기를 내 다정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장점이었어요. 저라고 언제나 꽃밭에 있을 순 없듯이 물론 저에게도 제 다정함을 노리는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도 있었죠. 저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제가 착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두운 곳에서 빛을 하나씩 밝혀가면 점점 밝아지듯 저부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다정하다면 언젠가 그 친절과 다정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성적이 그래도 꽤 잘 나왔어요. 전교 1, 2등까지는 아니었지만 반에서 꽤 상위권에 들 수 있었죠. 중학생 때도 성적이 중간 정도는 되었는데 중학교 졸업할 때쯤 겨울방학이 길고 지루해 책을 많이 읽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학원을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적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공부가 하면 할수록 성적이 올라가니까 재미를 느끼기도 했고요. 와, 공부 별거 아니구나. 나도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성적이 오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요. 덕분에 고등학교 시절 내내 시험을 잘 준비해서 대학 입시도 무난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유명하다는 스카이를 진학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꽤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뭔가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대학교에 들어가면 다들 성인이 되어서 신나고 재밌다는데 저는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학 입학하고 제일 많이 했던 게 술자리였는데요. 신입생 환영회다, 개강 총회다, 오리엔테이션, MT 등등 별의별 이유를 다 붙여서 술 마실 자리를 만들더라고요. 심지어 학교에 벚꽃이 피었다며 술을 마시자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아마 평생 마실 술을 그때 다 마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다들 학생 때는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니까 신이 났는데 저는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대학교 공부는 이상하게 재미가 없었고 술 마시는 것도 제가 술을 잘 마시지 못해서 그런지 영 재미가 없더라고요. 시끄러운 술자리도 싫고 술에 취해서 사람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나마 고등학교 때와 달리 수업이 다양해서 나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크게 취향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서 들어온 대학이고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등록금이 아깝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수업도 성실하게 출석하고 과제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잘 받았지만 언젠가부터 무료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매일 너무 심심하고 지루하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타입이다 보니 학과 성적도 꽤 좋게 유지할 수 있었고 장학금도 몇 번 탔어요. 그때 부모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아들이 명문대에서 장학금까지 받았으니
그럴 만도 하셨죠. 다들 취업 준비를 하니까 저도 따라서 했어요. 뭐 어느 회사를 가고 싶은지, 제 꿈이 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냥 다들 하는 대로 준비했고, 다들 가는 길을 갔어요. 그때는 세상이 그게 전부인 줄만 알고 있었죠.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회사를 그냥 막연히 저도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했어요. 영어 공부, 각종 자격증, 취업 준비, 동아리 등등 그냥 열심히 닥치는 대로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 또 좋은 회사에 입사할 수 있더라고요. 졸업한 지 1년여 만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나름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좋은 회사에 입사해도 제 마음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딘가 허전한 그 마음이 자꾸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취업을 기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남았어요. 회사에 입사해서는 또 열심히 일했어요. 회사 생활이 잘 맞진 않았지만 그냥 했어요. 남들도 다 하는 거니까요.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고, 퇴근하면 집으로 돌아오고,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데이트하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그저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행복한 순간도, 즐거웠던 때도, 기쁜 날도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대체 뭘까?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허한 걸까? 내 인생은 정말 탄탄대로에 아주 잘 풀려왔고 누군가가 무척이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삶에 부족한 게 무엇일까를 아무리 고민해봐도 해답이 없었죠. 누군가는 배부른 소리를 한다며 또 누군가는 제가 인생이 너무 순탄하게 풀려서 그런 거라며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운동을 해보면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사라진다길래 운동도 시작했었죠. 헬스부터 등산, 농구, 풋살 등등 다양한 운동도 해봤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마음속 어딘가에 텅 빈 곳은 잘 채워지지 않았죠. 어느덧 한창 바쁘게 뛰어다니던 직장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이었어요. 직장에서 연차가 쌓여서 제 삶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쓸데없는 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부모님께서 여행을 가시고 혼자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피자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피자요. 그동안은 데이트하면서 종종 피자를 먹곤 했는데요. 그때 먹은 피자들은 사실 허세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데이트할 때는 반죽이 얇거나 그 위에 별다른 토핑 없이 꿀에 찍어 먹거나 하는 유럽식 피자를 먹곤 했는데요. 주로 레스토랑이나 양식당에 파는 그런 음식이었죠. 또 집에서 어쩌다 가끔 외식을 할 때면 주로 배달시키고는 했는데 혼자 집에만 있다 보니 심심해져서 오랜만에 매장에 직접 가서 사오자 싶더라고요. 그래서 추리닝에 대충 지갑만 챙겨서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피자집으로 향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이제 슬슬 저녁 시간이 되어가서 그런지 꽤 분주하더라고요. 저는 주문을 하고 카운터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매장 안은 정말 바쁘고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울리는 전화를 받고 주소를 받아두고 어떤 주문이 들어왔는지 주방에 알려주었죠. 주방 안으로 영수증이 프린트되면 내부에서는 앞에 카운터에 확인해보고 주문서를 확인한 후 필요한 재료들을 꺼내서 메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동그랗게 부풀어 보이는 반죽을 이리저리 휘두르니 금세 넓고 동그란 피자 반죽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토마토 페이스를 바르고 갖은 재료를 올리더니 오븐에 넣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니 먹음직스러운 피자가 만들어져서 나왔죠. 갓 만들어낸 뜨거운 피자를 박스에 넣어서 저에게 줬는데 그 박스를 받자마자 가슴속에서 뭔가 간질거리는 느낌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와 피자를 먹는 동안에도 심장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한동안 그날 가게에 앉아서 보던 피자가 만들어지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인터넷으로 몇 번이나 피자를 만드는 영상과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죠. 그러다 생각 하나가 떠올랐어요. 바로 아주 오래전 제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었죠. 제가 피자를 처음 먹어본 것은 바로 중학교 때였어요. 그 전에 아예 먹어보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브랜드 가게에서 파는 피자를 처음 먹어본 게 바로 중학생쯤이었죠. 평소 외식을 자주 하지 않는 집이다 보니
피자라는 것은 집에서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시거나 냉동으로만 먹어봤는데요. 그래서 처음 샐러드 바가 있는 피자 가게를 갔을 때는 완전 별천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샐러드 바에는 각종 야채부터 파스타, 푸딩 등등 다양한 종류들이 있었고, 테이블에 앉으니 갓 구워진 따끈하고 커다랗고 동그란 피자를 직원분이 가져다 주셨죠. 피자를 먹는 동안에는 주방에서 피자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던 하얀 반죽이 알록달록 맛있는 피자가 된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피자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가게를 차리면 이런 피자를 매일 먹을 수 있겠지? 라는 철부지의 철없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어릴 때 꿈이 늘 그렇듯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새로운 꿈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로 다시 어릴 적 꾸었던 그 꿈에 불을 붙이게 된 거죠. 그동안 가슴 한쪽이 늘 허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텅 비어있던 퍼즐 한 조각을 찾은 것 같았죠. 대학도 취업도 모두 잘 되었지만 그 어떤 것도 제 가슴을 뛰게 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잊고 있던 열정이 생각난 것이죠. 바로 어릴 때 꾸었던 꿈 말이에요. 하지만 막연히 피자를 보고 가슴이 뛰었다고 해서 당장 그 일에 뛰어들 수는 없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굳이 그런 선택을 할 이유가 없었죠. 남들이 들으면 미쳤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돈 잘 버는 직장을 놔두고 갑자기 피자 가게를 차리겠다니 제정신이냐고 화를 낼 수도 있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타올랐지만 한동안 무시했어요. 하지만 무시하려면 할수록 계속해서 주변에 자꾸 피자집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앉으나 서나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도 피자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동안 짝사랑에 빠진 소년이라도 된 것처럼 피자 생각에 푹 빠져 있다가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자. 두려워서 망설이는 게 더 도움이 안 된다. 실패하더라도 빨리 실패하고 그만둬야 다시 취업이라도 할 거 아니냐. 이런 결정을 내렸고 본격적으로 피자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정보를 모았죠. 대학 원서를 준비할 때도 이렇게까지 들뜨고 설레지 않았는데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고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어느 브랜드의 피자 가게를 차릴지, 또 돈은 얼마나 필요하고 요즘은 어느 지역에 하면 좋을지 등등 그런 정보를 알아보는데 왜 이렇게 신이 나는지 참. 그렇게 창업을 위해서 1년 정도를 준비했어요. 제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또 제가 해보지 않은 일을 도전하는 것이니 꼼꼼하게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1년을 꼬박 오직 피자 가게 준비에 매달렸죠. 정보를 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문제는 회사를 그만두고 피자 가게를 차리겠다고 부모님께 알리고 회사에 사직서를 내야 하는 거죠. 제가 알아본 지역의 부동산 매물이 나와 가계약을 마친 날이었어요. 이제 가게 자리까지 사버렸으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퇴사하겠다는 제 의사를 밝혔죠. 처음에 부모님은 제가 장난을 치는 줄 아셨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자 회사 생활이 힘든지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건지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아, 네가 이제 회사에서 연차가 좀 쌓여서 다른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려는 거구나. 스카우트 제안이라도 받았니? 라고 웃으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약간 들뜬 표정으로 기뻐하며 이야기하시는데 차마 회사를 그만두고 피자 가게를 차리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입술만 옴짝달싹 하다가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나갔어요. 아, 말해야 하는데, 정말 말해야 하는데, 계속 시간만 지나가는데, 제가 차마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드리지 못한 사이, 가게의 오픈 준비는 빠르게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2달 동안 본사와 직영 매장에 출근하며 가게 업무를 배웠어요. 기본적인 경영 준비와 위생에 관해서 수업을 듣고 고객 응대를 위한 서비스 관련 교육도 들었어요. 매일 매장으로 출근해서 처음에는 손님 응대를 하는 카운터에서 일하고 다음은 서빙, 그리고 피자를 만드는 주방에서 일하며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처음으로 피자를 만드는 주방에 들어갔는데 세상에나 안은 정말 열기가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뜨거운 조리기기들과 커다란 오븐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았어요.
한창 주문이 많아지면 계속해서 오븐을 이용하다 보니 숨막히는 열기에 땀이 나기도 했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서 컴퓨터를 두드리며 일할 때보다 종일 서 있느라 다리가 퉁퉁 붓고 원래 신던 신발이 작게 느껴질 만큼 발이 붓고 뜨거운 오븐의 열에 땀이 주르륵 흘러도 지금이 좋았어요. 피자를 만드는 일이 너무 재밌고 완성된 피자를 볼 때면 너무나 뿌듯했어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아무리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상여금을 받아도 지금까지는 느껴지지 않았던 성취감과 행복이 밀려왔어요. 서투른 실력으로 아무것도 아닌 반죽에서 재료가 듬뿍 올라간 먹음직스러운 피자 한 판을 만들어내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뿌듯하고 멋지다고 느껴졌어요. 와, 내가 이런 걸 해내다니. 나 정말 대단하잖아. 내가 사람들의 배를 채워줄 든든한 한 끼를 만들어냈어. 라는 생각이 들고 서빙된 피자를 맛있게 먹으며 하하호호 즐겁게 웃는 손님들의 얼굴을 보니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2달 뒤 5년을 다니던 대기업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차린 피자집의 오픈 날이었어요. 다음에 말해야지 하고 미루다 용기를 내지 못한 채 결국 부모님께는 가게를 차렸다고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결국 가게는 오픈했고 차라리 얼른 가게를 안정시켜서 회사 다닐 때랑 달라진 게 없다고 보여드리고 안심시키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에게 당당해지기 위해서라도 가게 운영에 사활을 걸고 매달려야 했어요. 화려하게 오픈 이벤트를 하면서 한동안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확실히 오픈 이벤트를 하니 주문이 엄청나게 밀리더라고요. 본사에서도 화력 지원을 해준 덕분에 한 달간의 이벤트 동안 저희 매장을 톡톡히 홍보할 수 있었어요. 카운터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저는 피자를 만들기를 전담했어요. 그렇게 운영한 지 3개월이 지나자 슬슬 매출 평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출금 이자에 가맹비, 인건비, 재료비, 공과금 등 고정 비용을 모두 제외하고 나니 그래도 마진이 꽤 남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서 이번에는 진짜 부모님께 이야기를 드리기로 했어요. 퇴근하고 나서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두 분에게 무릎을 꿇고 그동안의 일을 진지하게 이야기했죠. 부모님은 처음에 들으시고는 황당해 하시더니 잘 다니던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두고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혼을 내셨어요. 이제까지 탄탄대로만 걸어오던 아들이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해서 숲길로 들어가니 걱정이 되셨던 거죠. 다시 설득하려고 했지만 부모님의 화는 풀리지 않았어요. 이런 일을 상의도 없이 저질렀냐며 어머니는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셨죠. 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 버려서 저도 무척이나 당황했어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한 것에 대하여 탐탁지 않게 생각하실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수입이 안정적이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보다 더 실망하셨나 봐요. 그렇게 부모님과 의견이 충돌한 이후 저는 더 열심히 가게에 매달렸어요.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지나가는 한낱 충동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부모님도 인정하시겠지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피자가 먹고 싶다는 아버지의 의견에 저는 부모님을 저희 가게로 모셨죠. 두 분은 제가 바쁘게 주문을 체크하고 피자를 만드는 모습을 보시더니 생각이 달라지신 것 같았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잠시 앉아보라며 이야기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네 꿈을 짓지하지 않는 것 같아 서운했을 거란 거 안다. 자영업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길인지 잘 알아서 그래. 사실은 너희 아버지도 예전에 창업을 꿈꿔서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차린 적이 있어. 그런데 예상보다 힘들고 매출도 월급보다 적어 결국 그만두고 다시 회사로 돌아갔어. 그래서 너 역시 같은 길을 걷겠다는 이야기에 덜컥 겁이 났다. 게다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큰일을 저질렀으니 미리 말해주지 않아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도 있었어. 하지만 오늘 가게에서 네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알았단다. 최근 몇 년 동안 네가 그렇게까지 눈을 반짝이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가게에서 피자를 만드는 너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거리더구나. 네 꿈을 그동안 응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후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까지 받으면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어요. 매출은 꾸준히 올라서 어느새 제가 전에 받던 대기업 연봉만큼 오르게 되었죠. 창업을 한 지도 어느새 1년이 지나고 후기가 워낙 좋아 동네에서는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여기 매장을 일부러 이용하게 된다며 칭찬이 자자했죠. 무더운 여름이 오고
그날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쏟아져 내리는 날이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인지 유독 주문 전화도 많이 오지 않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참에 자리에 앉아서 이것저것 서류 정리나 하자 싶어 창가에 앉아서 파일을 펼쳐들었는데 빗속에서 무엇인가 서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는 이렇게 쏟아지는 비를 맞고 대체 누가 저렇게 서 있나 싶었는데 세상에 제가 본 것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잔뜩 흐려 캄캄한 빗속에 글쎄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로 보이는 어떤 여자아이가 서 있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입구에 있던 우산을 들고 뛰어나가 아이에게 갔어요. 아이에게 다가가니 어디서부터 비를 맞고 온 건지 잔뜩 젖어 있더라고요. 저는 얼른 아이에게 우산을 씌우고 저희 가게로 가서 젖은 몸 좀 말리고 가라며 가게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가게로 들어와 아이에게 수건을 주고 창고에서 난로를 틀어와 아이에게 틀어줬어요. 아이가 옷이 잔뜩 젖어 있는데 갈아입을 옷이 없어 드라이기를 가져와서 머리와 같이 말려줬어요. 어쩌다가 그 비에 갇혔는지 물었더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이는 비가 많이 와서 우산을 들고 아빠를 마중하러 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우산도 없이 종이박스 같은 것을 머리에 쓰고 길을 걸어가고 계셨다네요. 그 모습을 보고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아이는 자신이 쓰고 있던 우산을 할머니에게 주었어요. 자신은 집이 가까워 금방 다시 가져오면 된다고 할머니의 손에 우산을 쥐어들인 채 빗속을 걸어오고 있었던 거죠. 저는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도울 수 있었는지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마침 저희 가게가 버스 정류장에서 아이 집까지 가는 길에 있었기에 저는 창가에 앉아서 아빠를 기다리자고 설득했어요. 그리고 아빠를 기다리는 동안 주방으로 가서 피자를 만들어 왔죠. 아이에게 피자를 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데 아이가 말한 아빠의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아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길이 엇갈렸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이 비를 맞으면서 아이를 돌려보낼 수가 없어 저는 차로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서 바로 집 앞까지 아이를 우산을 씌워서 데려다 주었죠. 나중에 피자 먹고 싶은 일 있으면 이름이랑 집 주소 이야기하면 아저씨가 기억해 두었다가 공짜로 주겠다고 약속도 했어요. 오늘 아이가 한 행동이 무척이나 멋지고 자랑스러웠거든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기도 했고요. 그로부터 몇 주 후, 은행에 들릴 일이 있어 어슬렁어슬렁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놀이터 근처를 지나는데 몇 주 전 저희 가게 앞을 비를 맞으며 지나던 그 아이가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인사하려고 했는데 자기 친구와 함께 굳어진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조그마한 아이한테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걸까 싶어서 차마 바로 아는 척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까 하는데 아이들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무슨 심각한 일이 있나 싶어 몰래 근처로 가서 이야기를 들었죠. 알고 보니 그날 빗속을 걸어왔던 아이가 생일이었어요. 친구가 오늘 생일인데 뭐 먹고 싶은지, 받고 싶은 선물은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전에 비 오는 날 여기 앞에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어. 그래서 또 먹고 싶은데. 아이는 말끝을 흐리며 대답했어요. 친구는 태연하게 또 먹으면 되지 않냐고, 주문해서 시키면 되지 않냐고 물어보았고, 아이는 아버지가 힘들게 일하시는데 그 돈으로 차마 피자를 사달라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맨날 돈 버느라 밖에서 일하며 고생하는 아버지에게 차마 그렇게 비싼 피자를 사달라고 할 수 없다고요. 그래도 아빠가 오늘 아침 생일이라 소세지 반찬을 해줬다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웃는 얼굴이 마냥 행복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한숨을 섞어가며 아빠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참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찡해졌어요. 저렇게 어린아이가 벌써 아빠가 힘들게 일한다고, 돈을 아껴야 한다고 자신의 생일인데도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참는 법부터 배우다니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아이의 한숨 섞인 목소리와 저희 가게에서 피자를 먹었을 때 환하게 웃던 얼굴이 계속 생각났어요. 저녁쯤 저는 피자를 두 판 만들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 몇 조각과 파스타까지 챙겨 아이의 집 앞으로 배달했어요. 문을 두드리고 얼른 골목으로 뛰어가 숨었죠. 잠시 뒤 아이가 문을 열어보더니 문 앞에 놓인 피자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방방 뛰었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부르며 눈앞에 피자가 있다며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활짝 웃는 얼굴을 보니 제 마음마저 덩달아 행복해졌어요. 뒤이어 아버지가 나오시더니 깜짝 놀라며 피자를 한번 쳐다보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 제가 피자와 같이 놓아둔 쪽지와 아이 선물로 산 케이크를 보더니 감동을 하셨는지 눈가를 훔치시더라고요. 멀리에서 얼굴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런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남성분이 가게로 찾아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며 맞이했는데 그 남성분이 사장님이 어디 계신지 찾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사장이라고 무슨 일이신지 여쭈니 그 남성분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제 두 손을 잡고 다짜고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얼마 전 우리 집 앞에 피자를 가져다 주셨죠? 제가 그 집 아이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애가 아빠가 피자를 시켜준 거냐며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거기에 케이크까지. 안 그래도 지난번 피자를 먹고 나서 맛있었는지 꿈을 꾸면서도 피자라고 중얼거리길래 사줘야지, 사줘야지 하면서도 가격이 부담스러워 차마 손이 선뜻 가지 않더라고요. 그날도 아이 생일인데도 뭐 하나 해주지 못해 마음이 아주 아팠는데 문 앞에 두고 가주신 피자 덕분에 오랜만에 우리 가족이 배가 터져라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 애는 자기가 피자 먹고 싶은 거 어떻게 알았냐며 저를 만화 속 히어로라도 되는 듯 우러러 보더라고요.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이 아버지는 여기 앞에서 사왔다며 과일이 든 봉투를 내미셨어요. 저는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괜찮다고 했지만 꼭 받아달라며 주고 가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에게는 한 살 더 어린 남동생이 있고 아프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아이 어머니는 동생을 낳다가 병으로 죽고 아이 할머니께서 계속 손주들을 봐줬었는데 몸이 아프셔서 지금은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고요. 죽은 아내의 병원비에 할머니가 아프시면서 수술비와 치료비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용들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건설 현장을 오가면서 일하지만 쌓인 빚을 쉽게 처분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도 아이들에게만은 티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 자기 모습을 보며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 몰랐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아이 몰래 참 많이 울었었는데 그 우는 모습을 아이까지 알고 있을 줄이야. 자식들 마음에 짐이나 지우게 하는 자신이 너무 못난 아버지 같다면서 힘들어 하시는데 차마 제가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피자 한 판 정도는 언제든 내어드릴 수 있다고 아이가 또 피자를 먹고 싶다고 하면 말만 하시라고 위로를 해드릴 뿐이었죠. 아이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얼마 후 저희 가게는 주방 일이 바빠지면서 채용 공고를 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차례 면접을 진행했는데 어느 날 면접을 보러 왔다면서 익숙한 남성분이 들어오시더군요. 바로 아이 아버지였어요. 저, 제가 나이가 좀 많은데 혹시 일할 수 있을까요? 아이 아버지는 정성스럽게 적고 사진까지 붙인 이력서를 저에게 내밀면서 쑥스러운 듯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력서를 받아서 들고, 그럼요. 누구나 피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일할 수 있죠. 라고 하면서 자리에 앉으시라고 안내해드렸죠. 그렇게 간단하게 면접을 본 후 웃으면서,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분은 너무 기뻐하며 정말 감사하다고 믿고 맡겨주신 만큼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며 돌아가셨죠. 그분은 저희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애들이 제가 피자 가게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맛있는 피자를 만드는 일을 아빠가 하냐면서 너무 대단하다고, 아빠 정말 멋지다고 몇 번을 이야기하는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아빠 오늘도 맛있는 피자 만들어서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배웅을 해주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니까 덩달아 저도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피자라는 음식이 이렇게 행복한 음식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어요. 항상 출근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와 유니폼을 갈아입고 주변을 정리하고 일할 준비를 마치셨어요.
퇴근할 때도 항상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퇴근하셨고, 유니폼도 매번 깔끔하게 세탁해서 입으시더라고요.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업무를 준비하는 모습도 베테랑이란 게 느껴졌거든요. 옆에서 저 역시도 배울 점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회사에서 배웠던 노하우들을 알려주셔서 제가 서류 업무하는데도 도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일도 매우 빠르게 배우셔서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게 직원부터 시작해 매니저까지 달게 되셨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에게 자기 친구나 지인을 초대해 원하는 메뉴를 먹을 수 있도록 했었는데, 덕분에 귀여운 친구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볼 수 있었죠. 아이들 생일을 기억해뒀다가 생일에는 아이들 친구들을 불러 신나게 파티를 열어주기도 했어요. 애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피자가 질릴 법도 한데 한 달에 한 번 피자를 먹으러 올 때마다 맛있다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다행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은 덕분에 찬찬히 빚도 갚아나갈 수 있었어요. 다행히 할머니의 건강도 괜찮아지셔서 아저씨가 일하시는 동안 아이들도 잘 보살펴 주셨죠. 그렇게 아저씨와 일한 지도 어느새 2년 정도가 되었어요. 저는 아저씨에게 직원으로 계신 것도 너무 좋지만 자신의 가게를 차리시는 것도 좋겠다고 권유했죠. 아저씨는 아직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 가게 차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셨고, 저는 창업을 위해 대출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들을 모아 아저씨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얼만큼 모아두어야 할지 등등 함께 머리를 모아 계획을 세웠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지 3년 차, 마침내 그동안의 빚도 갚고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모을 수 있었어요. 함께 자리를 알아봐 주러 다니고 아저씨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물심양면 도와줬죠. 그리고 마침내 제가 차린 프랜차이즈의 또 다른 지점을 내시게 되었어요. 지금 사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저렴한 가게가 나와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함께 일하면서 아저씨랑 정이 많이 들었었는데 막상 떠나신다고 하니 좋은 일로 가시는 건데도 조금 슬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귀여운 아이들을 이제 못 본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첫째 아이가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사장님, 고마워요. 사장님 덕분에 맛있는 피자 많이 먹었어요. 생일 케이크도 사장님이 주신 거라면서요. 아빠가 이야기해줬어요. 고맙습니다. 아빠가 피자 가게 차리면 이제 매일매일 피자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피자 가게 차린 건 사장님이 도와줘서 그런 거라고. 고마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나중에 꼭 훌륭한 사람이 돼서 사장님처럼 어린이들도 힘든 사람들도 도와줄게요.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찔끔하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 일이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일인데 아이가 이렇게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또다시 찡해졌어요. 빗속을 걷는 아이를 봤다면 누구라도 우산을 건넸을 것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구나 몸을 녹이도록 도움을 주었을 거예요. 또 아이가 생일날 돈이 없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면 지나가던 누구라도 사탕 하나라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저 남들도 할 수 있는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이렇게 고마워하다니 오히려 제가 너무 황송했죠. 아저씨도 제 손을 잡으면서 이야기하셨어요. 아저씨가 변한 건, 가족들이 변한 건 모두 제 덕분이라고요. 제 덕분에 가족들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었다면서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할머니랑 둘째 동생까지 와서 저를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는데 참으려고 했던 눈물이 결국 흘러나왔죠. 저한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가족분들을 보며 제 마음이 갓 나온 피자처럼 따뜻하게 부풀어 올랐어요.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 아저씨는 굉장히 바빠졌어요. 다행히 그 자리가 몫이 나쁘지 않은 곳이라서 장사가 꽤 잘 되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출이 나쁘지 않다는 소식을 들으니 저 역시도 너무나 기뻤어요. 가게를 차려 나갈 때까지 내심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아저씨도 둘 다 사장님이라 너무 바빠져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서로의 가게를 들러 응원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아빠가 피자 만드는 사람이라며 학교에도 맨날 자랑하고 다닌다고 하네요.
저희 가게 역시 꾸준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요. 처음 창업한다고 했을 때 걱정하셨던 부모님은 이제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걱정을 완전히 버리셨어요. 오히려 아버지께서 나도 나중에 아들이랑 피자 가게나 같이 할까? 하면서 넌지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이와 그 가족을 알게 된 후 저 역시 달라진 점이 있어요. 원래는 직원을 채용할 때 항상 앞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지, 그 전에 경력은 어디였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를 따졌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좀 젊은 사장이다 보니 혹시나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나이대를 보고 직원을 고용하곤 했었는데 아저씨와 일해본 후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어요. 젊은 사람이 일해도 금방 그만둘 수 있고 나이 드신 분이 일해도 서로 존중하면서 배울 점이 있다면 서로 알려주면서 성장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직원을 뽑을 때 나이를 아예 보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가게는 일하는 사람이 무척이나 다양해졌어요. 생활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러 온 학생도 있고, 사업에 실패해서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아버지 또래의 분도 계시죠. 주방일이 워낙 뜨거운 물건과 무거운 물건들이 많아 힘쓸 일도 많고 위험하다 보니 여자분들은 잘 쓰지 않는데 자신은 피자를 너무 좋아해서 가게를 차리고 싶다며 아이들을 키우다 뒤늦게라도 꿈을 찾고 싶다고 나오신 제 또래의 아이 어머니도 있죠. 아저씨를 만나기 전이었다면 저보다 어린 친구들을 고용해 젊은 사람들만 일하고 있었을 매장이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는 다양한 연령대와 성비로 꾸려진 정예부대로 바뀌었어요. 학생은 젊은 감각과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취향을 잘 알고 있다 보니 SNS에 글을 쓰거나 이벤트 홍보를 위해 문 앞에 글을 쓸 때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젊은 친구들이 와서 보면 공감도 많이 하고 너무 웃기고 센스 있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아저씨는 예전에 사업을 운영해봐서 세금이나 회계 쪽에 아는 지식도 많으셨어요. 아버지 또래의 분이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왠지 저희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아버지 세대의 분들은 이렇게 살아오시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며 부모님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함께 일하는 아이 어머니는 무척이나 밝은 분이었어요. 긍정 에너지가 남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이야기도 엄청 재밌게 하셔서 저희 가게의 웃음 보따리를 담당하고 계세요. 게다가 역시 주부보다는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살림 팁을 잘 알고 계시니 매장의 정리나 위생에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게다가 육아 꿀팁까지 전수해주고 계셔서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육아의 달인이 된 것 같아요. 아이 기저귀 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분유는 어떻게 먹이면 잘 먹을지 벌써 마스터해버렸네요. 다들 사회 경험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다 보니 매장은 늘 복작복작 새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한 명씩 자기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드라마 한 편이 펼쳐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전보다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고 대리 경험을 쌓고 그러면서 배울 부분 또한 더 많아졌어요. 매일매일 매장에 출근하면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재밌기도 하고요. 그리고 들려온 좋은 소식으로는 아저씨네 가게가 장사가 아주 잘 되어서 수익의 일부를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쓰고 있다고 하셨어요. 또 어린이날 같은 중요한 날에는 근처 보육원에 피자를 배송해주기도 하셨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저도 지역기관과 연계해서 아이들 돌보는 기관들에 특별한 날 피자를 기부하고 있어요. 이제 겨우 시작 단계라 아직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알아보려고요. 그리고 아저씨가 그랬듯이 또 다른 누군가도 저와 아저씨가 베푼 친절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가까운 미래에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워지는 요즘 건강 잘 챙기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